풀었으니까 기분도 풀고 이렇게 뭐 좀 먹고 들어갈까? 맛있는 거? 하나도 안 달아 맛있어. 이거 분위기인데 좋네요. 어머. 자기 좋아하는 야채랑 뭐 다 있다. 먹어봐 맛있어 고기 맛있지? 어머. 이것저것도 먹어봐. 계속 맛있지, 맛있지. 네, 계속 권해주셔. 챙겨주시잖아요. 드시라고. 이것저것 되게 부드럽다. 우리가 그렇게 안 pap하고 부드럽지? 깔끔하게 괜찮네. 이 집이. 되게 부드러운데? 맛있다 진짜. 뭐 이거 먹어도 배가 불러. 어차피 이제 술 한 잔 마셨으니까 얘기하기 좋아. 그러니까 자기도 얘기를 해. 맨날 뭐 내가 물어보면 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사실은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 뭐가 문제냐 아무 이상 없다 하는데 난 사실 지금 무지무지 불안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알았어, 알았어. 나에 대한 불만이 아니잖아. 나에 대한 불만을 우리는 지금 부부관계 회복을 하려고 지금 있는 거지. 그건 부부관계가 아니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둘이서 따로 해 그냥. 무슨 얘기길래? 들어봐 주시지 그래도. 얘가 그냥 하지 마라. 가게 그거 얘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냥. 나는 그 무슨 얘기가 뻔히 지금의 알고 그- 나는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 이제 부부관계 회복하러 온 거지 가게를 잘 꾸미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게 지금 그 얘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보고서 얘기하면 아니, 안 돼? 그러니까 나한테 불만인 걸 얘기하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다 떠나서 둘이 있을 때 그런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 자리는 그런 근데 자리지 지금 그거 얘기가 할 그 자리가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맞는 거라서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싫어 나는 솔직히. 일반 스포츠 메이커들하고 뭐 골프 의류 메이커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통으로 받죠. 그러니까 물건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입금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 통장은 무슨 수를 써서 사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사수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계속 그 돈을 다 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하고 제가 참고 제가 입을 다물고 있다 하더라도 바뀌지는 않고 지금도 이미 또 사입통장은 또 재료가 됐을 거예요. 또 지금도. 사입금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출을 받아서 했고 신용대출도 받기도 하고 일반 대출 받기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형님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리고 두 번을 다시 또 도움을 받았죠. 안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넣었어요. 500도 넣고 800도 넣고 넣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못 넣었어요. 이번 달에도 못 넣고. 어쨌든 최소한 생활비는 가족이 생활을 하니까 그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안 돼서 그냥 못 넣은 것 뿐이에요. 근데 9월, 10월은 넣었어요. 그 내가 보여줘. 이게 넣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안 넣었다 이거죠. 그러면 근데 이 상황은 알아두는 게 좋아. 부인도 알다시피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결혼 초창기만 해도 나 혼자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잘 모았었어. 그때는 본인도 알뜰하게 잘 해가면서 이거 저금도 하고 저거 적금도 넣고 자동차 사고 뭐 저거 할부금 내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통장을 몇 개 만들었던 거 알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개인 사업을 한다 하다 보자니까 자꾸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6번, 7번, 8번째만 될 거야 가게가 지금. 이게 8번째? 제일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월급쟁이로는 한계가 있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이제 학원을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첫 번째 학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원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고서 나온 다음에 저는 다시 과외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안사람은 다시 학원을 또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서 이제 마트를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번에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됐고 그렇게 차리게 된 가게가 이제 그런 일반 식당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많이 까먹기도 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나면은 이 받은 거에서 돈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형이 갚아주거나 어머니 갚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왔단 말이야. 다시 그걸 철거하면서 다시 새로 차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서 다시 또 빚까지 또 생기게 된 거고 여러 번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중간에 받았던 것 중에서 일부가 보상이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유산 받은 것 중에서 그걸로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간 거 합치면 넘겠죠. 다 까먹은 게 이상 넘어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지금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형님이나 누님은 그동안에 뭐 특별히 실패한 것도 없고 계속 꾸준히 돈을 버는 데다가 유산을 받는 것이 많다 보니까 성파 강남 쪽에 잘 살고 있고 동생도 그 시애틀에서 붙어서 일을 잘해요. 둘 다 동생 부부가 저만 계속 실패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걱정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절박하죠 사실은. 지금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금동에 그 집이 팔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게 되면 나올 때 자체가 없다는 거 알 거 아니야 본인도. 근데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좀 절박하기도 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마트에서 일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그 업신여기고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해도 나는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라앉았지만 지금은 바닥까지 기고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내가 돈 다 딱 나오는 순간에 그거 제대로 차려가지고 멋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고생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진짜 와신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무슨 고생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네 때가 돼가지고 다 망했구나라는 소리 듣는 것도 싫고 10몇 년을 참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저한테 기회가 한 번 와서 다시 가게를 차리게 됐고 그렇게 차리게 된 가게가 이제 식당이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날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급하고 나는 마음이 불안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누구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잖아. 그거는 좀 말이 안 돼. 누가 내가 그 이해 못했어? 그거 이해하는 거랑 우리 부부관계 이렇게 잘못된 거랑 뭔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럼 옛날에도 계속 그랬는데 그럼 3주년 동안 계속 그런 거네? 3주년 동안 살면서 맨날 돈 벌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돈 없으니까 맨날 나 때문에 너 때문에 힘드니까 계속 돈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아파도 관심도 안 갖고 내가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던 거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자기 말이 그거잖아. 그 돈 그거 하느냐고 내가 아프든지 내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마음이 다치든지 상처가 입든지 그걸 돌볼 여력이 없었다는 거네 결론적으로. 계속 빚이 많았을 때죠. 저희 아이들 둘 다 예체능이잖아요. 딸은 음악, 아들은 돈 많이 미술. 들죠. 아, 교육비가 하다 보니까 학비도 나갔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수술비도 많이 들어가고 빚이 막 늘어나고 하는 상태로 이제 살고 있으니까 힘들었죠. 이제 그런 게 혼자서 그걸 다. 그러니까 또- 저는 더 열심히 하려 하고 막 그런 것이 막 긴장된 상태로 언제나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랑 나랑 사이가 좋아지고 둘이 잘 살아야지 가게도 잘 되는 거지. 가게 잘 되는데 우리 둘이 만약에 이혼했어. 그럼 가게 잘 되면 뭐 할 건데? 근데 자기는 지금 1순위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어차피 이거 피드백 받아도 안 되는 건 어차피 계속 마음이 없은 거가 나한테 어차피 계속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그 신청을 해서 피드백 받으면 뭐 하냐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 간단하게 내 아군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같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내 짐이 좀 절어지지 않을까 싶어. 내 짐이 좀 절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럼 지금은 아군이 없나 보네. 지금은 아군이 없고 적군만 있어서 좀 혼자 힘든가 보네. 지금 말하는 게 그렇잖아. 내 아군만 있으면 마음 편하다며. 아군이고 적군인데 적군이 아니라. 적군을 데리고 뭘 살고 적군을 데리고 무슨 피드백을 받냐고. 그러면 적군이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하려면은 됐어. 됐어. 그만. 남편분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남편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어떤 건가요? 우리 가정이고 아내가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지금 아이들이 하다 말고 중간에 그 아들이 돈이 없어서 노가다판에 간다 생각하고 딸이 중간에 돈 없어가지고 29살 다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 휴학하고서 나온다 생각했을 경우에는 아내가 아마 더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아내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최고 좋은 방법은 제가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 가정에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하고 딸하고 살 수 있게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결혼할 때 그 도움을 준 상태에서 둘이 지방에 내려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제 밥벌이만 해가면서 애들은 자기들 할 수 있는 걸 하고 살면은 저는 그게 마지막 제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갈등이 꼭 항상 저희가 부부분들 나오시면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긴 하거든요, 사실. 중요하죠. 그리고. 네. 가게를 이제 개업하신 지는 정확히 얼마나 되신 거죠? 9월에 했어.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이제 4개월 넘어 5개월. 현재 상황을 조금 남편분께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산 받은 거가 꽤 있는데 그걸 어쨌든 사업 때문에 사업적으로 조금 다 쓰시고. 날리시고 빚이 있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조급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가게 상황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많이. 그 마지막으로 고깃집 하면서 정리하면서 정확히 좀 넘게 까먹었고 그리고 다시 대출을 받아 다시 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린 건 다 이제 다 빚이 된 거죠. 아 그러면 사실 그건 이해는 되거든요. 가장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면은 근데 어쨌든 뭐 돈 얘기를 그래서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게 저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아내분은 사실 아예 이런 얘기를 경제적 얘기를 받아줄 생각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둘이 어떻든 간에 관계가 좋아서 사이가 좋아야지 가게를 운영해도 잘 되고 모든 게 그 가정이 일단 밑바탕이 돼야지 가게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랑 나랑 관계 필요 없어. 나는 일단 돈부터 벌고 가게부터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출산할 때도 옆에 없었고 무릎부터 옆에 없었던 거야. 돈. 좀 그게 싫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아내분이 그 고얘기 끝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남편분은 어떻게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까먹었으면 이젠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 가게를 근데 사실은 중간에 힘들면은 안 나가버리고 빠져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그렇지. 지금은 아유, 항상 마지막으로 더 느끼겠지. 이상 이제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거 안 된다 싶으니까 제가 이번에 좀 강하게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편분이 좀 아군이 돼달라고 하신 그분이 아내분은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으세요? 적군이라 생각하시죠? 적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 실패하신 것 때문에 적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초에 차렸으면 같이 해줘야지 중간에 너 한번 망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중간에 가버리는 것이 문제죠.
고깃집하고 있을 때 중간에 힘들고 하면 짜증을 막 내요. 그럼 중간에 들어가 버리기도 해요. 짜증 내다가 제가 제대로 못 받아준다 생각하면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있는 손님 죄송합니다 보내고 들어오는 손님 장사 못합니다 보내고 그리고 문 닫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가게 하면서. 그러니까 손님이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다 나 때문이네. 그거 좀 또 그러잖아. 지금 우리 고깃집 한 게 또 저 얘기하잖아. 본인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가서 닫았다. 네가 이제 이랬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제 핑계예요. 가게가 안 돼도 내 핑계, 집안에 돈이 없어도 내 핑계, 애들이 삐뚤는 것도 내 핑계. 아 그래 너 되게 잘났다. 아유. 제가 뭐 주방에서 혼자 막 바쁘면은 물건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쫄면이 하나가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제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빌지를 막 정신 없으면 잘못 보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한 번 있죠. 그런 몇 번 그렇게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충 하고 제대로 안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다. 이게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손님한테 또 뭐 얘기 또 들어야 되고 하는데 말을 딱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아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기분 되게 나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그런 것도 건 아니고 아니지만 조용히 말을 하는데 조곤조곤 네, 얘기는 네, 하지만 폐부를 찌르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여기까지 올라서 확 이제 뚜껑이 열려면서 그냥 네. 그냥 알았어 그럼 너 혼자서 차분히 잘만 두고 잘해 나 갈게 그냥 그러고 근데 그건 큰일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네, 뭐 남편분이 이제 자꾸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남편분의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한 거를 뭐 그게 뭐 이렇게 큰일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특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형성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큰 게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